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경협으로 단숨에 일본을 잡자라는 대안에 대해서 야당에선 호된 비판이 나왔습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일본 경제 보복은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인데 대통령의 대책은 꿈에도 못 잇는 북한 김정은과의 환상 속에 있습니다. 기승전 북한만 생각하는 북한이 먼저다 정권에서는 일본발 경제 대란마저도 북한 퍼주기에 이용하려 한다는 말입니까? 작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모르는 몽상가적인 발언이 절망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선동의 북소리를 울리고 참모들과 관계 장관들이 반일의 노래를 합창하는 방식으로는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담보로 도박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야당에서는 몽상가적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남북경협이 좋기는 한데 당장에 지금 일본 경제 보복 시작됐잖아요. 당장에 남북경협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과의 경협 문제는 우리 정부와 북한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국제사회와의 문제거든요. 지금 유엔에서 분명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남북 경협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수시장을 만들어서 이 평화경제를 만들어서 이 위기를 극복한다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너무나 먼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했다고 보여지고요. 지난주 일본에서 이제 백색 국가 제외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을 저는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대통령의 평화 경제, 어제 몇몇 장관이 얘기했던 펠리컨 경제, 무슨 소부장 경제, 별별 얘기 다 나오는데 과연 냉정하게, 엄정하게 판단해서 이런 결과들을 나오고 이런 결과들을 국민들한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청와대에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경제는 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펀더멘털이 굳건하다라는 브리핑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기자단한테도 많이 협조를 했는데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도 홍보수석실에서 전체 부처를 장악하면서 다 짚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처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부처에 누가 어떤 식의 메시지를 내고 심지어는 언론사에 어떤 식의 얘기를 좀 전달해야 된다.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내려면 정보를 국민과 국가가 잘 교류해서 이거를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너무 공허한 얘기들만 있어요. 평화경제 10년, 20년 후에 언제 될지 잘 모르겠어요. 펠리칸 경제 이게 무슨 조언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서 당장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부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청와대가 대통령이 말씀을 주셔야 우리 공직자들도 움직일 수 있고 국민도 이에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엄하게 갑자기 여기서 공직 감찰한다면서 공무원들 입 막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인으로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경제인들을 정치에서 이제 놓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박용만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놓아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긍정적으로 되려면 몇 가지를 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환경인데요. 그 경제인을 청와대로 불러들여서 무언가 말씀을 듣고 현실 파악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현실 파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장을 탐방하시고 진짜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를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26등을 하는데 1등, 2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 그 환경 조성을 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선 어떤지, 학원에선 어떤지 실제적인 그 아이의 상황을 봐야만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성적이 26등 하다 갑자기 6등하고 1등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국가 경쟁력 지수를 조사해봤는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일본이 6위고 우리나라가 26위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국가 순위로 봤을 때 현재 일본이 3위에서 5위로 떨어졌고 우리는 10위권 밖입니다. 단숨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경제인들을 다시 청와대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정말로 불을 꺼야 되는데 소화기를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물론 청와대에서 즉각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청와대 해명도 나오고 있지만 평화 경제는 조금 너무 먼 것 아니냐. 더군다나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북한과 평화 경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경미 의원님. 말씀드릴게요. 그 평화 경제가 지금 이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데요. 네.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또 단기적인 해결책이라고 하신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제 그 방향성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겠죠. 그 이외에 어떤 뭐 소재 개발이라든지 예. 기술 독립을 위한 그런 촘촘한 대책들을 부처별로 발표한 것이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길게 보는 그런 어떤 화두로서 던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